김건희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정상적인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신 분. 당연한 말이다. 100% 사실이니까. 그런데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는 줄리잖아. 룸사롱에서 술 따르던 여자. 물론 매우 지능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 하겠다. 3살짜리 아이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을 저런 황당한 거짓말을 진짜인 것으로 믿는 수준이니 말이다. 수십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를 부모로 둔 학생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술집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겠는가. 만약 신라 호텔 이부진 대표가 예전에 청계천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거지였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개미 뒷다리만큼이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씨알이 먹히지 않겠나 말이다. 그런데도 줄리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골수 극좌파라 불리는 이들인데 이들에겐 대중을 선동하는 게 중요할 뿐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달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 따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해서 줄리 이야기를 믿고 떠드는 사람은 정치 성향이 달라서라기보다는 그냥 지능이 좀 많이 딸리는 바보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콧방귀 한번 날려주고 즉시 교제를 끊도록 하자. 바보 성향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바보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멍청한 인간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저 따위 야비한 정치 기생충들이 지저대는 소리와는 달리 실제로는 정말로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알면 알게 될수록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룬 강단의 꿈도 멋지지만 특히 엄청난 사업적 성취를 이루면서 또 늘 함께 가지고 살았던 사회기여에 대한 마인드는 더 놀랍기만 하다.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이 또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를 늘 함께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 정말 멋지지 않은가 말이다. 해서 오늘은 그녀의 사업적 성취가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 기여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는 국내외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이 전시회 사업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임을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다 안다. 세계 거장들의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안목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실무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뛰어난 언어 실력과 인맥 또한 중요하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또한 세계 거장들의 작품은 빌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빌려서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같이 상시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휴전국에는 더 그렇다. 해서 해당 작품을 소유한 국가의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열정과 실력이 없다면 꿈도 꿀 수 없는 게 바로 이 전시회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 콘텐츠를 설립한 2007년 이후 앤디 워홀, 샤갈, 반 고흐, 마크리브 사진전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 거장들의 작품 전시회를 이루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미국의 혼이라 불리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 전시를 유치한다. 마크 로스코저는 당시 국내 미술계 사상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낸 전시회로서 보험사가 산출한 작품 평가액이 무려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같은 해 또다시 조각계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전시를 이루어낸다. 조각과 회화를 합친 120점의 작품에 대한 보험 평가액이 역시 2조가 넘는 대형 전시회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시되었던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서울 전시회 또한 김건희 여사의 작품이다. 영화로 치자면 완전 블록버스터급 전시회들인 것이다. 특히 마크 로스코와 자코메티 위치는 그야말로 국내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획으로서
김건희 대표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전시회라 할 수 있겠으며 로스코전은 3개월간 총 25만 명의 관객 동원과 함께 2015년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 로스코전을 찾았던 유명인들 중에는 홍나희 삼성미술관 관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사장, 정운찬 전 총리, 태민 스님, 배우 이영애와 안성기, 영화감독 임권택 등이 있으며 개막식에는 마크 리프트 주한 미 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로스코전은 여타의 전시회들과는 달리 기획 시작 단계부터가 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김건희 대표가 처음에 로스코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을 때 주변에선 모두 미쳤다며 말렸다고 한다. 당시 대한민국에선 인상파 화가가 아니라 대중성 없는 현대작가의 작품을 데려온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건희 대표는 끝내 로스코를 데려왔고 결국 이 전시회는 예술대상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말하자면 자칫 실패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로스코전을 유치한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녀가 평소에 피력해왔던 철학이 없으면 문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 수익만 생각해서는 생명력이 짧고 유치해진다. 라는 그녀의 평소 발언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오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과 저변 확대를 생각하는 평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코전 같은 위험한 기획도 가능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미술계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돈보다는 먼저 더 큰 공익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했던 그녀의 사업 철학에 또다시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다. 김건희 여사는 정말 알면 할수록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다. 이런 분만 이 나라 미술계에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것 같기도 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을 저 더러운 정치 기생충들이 술집 잡고로 몰아서 거의 인격살인적 음해를 해대어 왔으니 작금의 이 대한민국 사회가 대체 얼마나 비정상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게도 만든다. 아무튼 17년간 무려 2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구조를 해내고 매년 수천만 원씩의 거금을 협회에 지원하는 등의 선행만 보더라도 밀려오는 감동의 쓰나미를 주체할 길이 없었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훌륭한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미술계의 실력자였다는 사실에는 정말 탐복과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해서 더욱더 기다려진다. 이러한 실력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진 분이 이 나라의 영부인으로 공식 선포되는 그 시간이 말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고 싶다. 저 더러운 정치 기생충들의 음해 따위에 상처받지 않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이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 그 능력이 무한히 쓰여질 수 있기를 말이다. 그리하여 이전의 대한민국 역사에는 없었던 또 다른 타입의 진정으로 훌륭한 영부인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 이상, 오늘도 김건희 여사가 가진 또 다른 훌륭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살면서 대통령 취임식이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또 처음인 것 같다. 아마 우리 독자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독자님들, 이번 한 주도 다들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